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일본 문항 총기 제작 과정 발표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발표하기 앞서 행복한 사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할아버지 얼굴 보이시지요? 치아를 보니 너무 고른 게 초미치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덴저 파트를 가게 된다면은 저에게 부여받은 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보참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리는 제작 과정인 만큼 배웠던 포인트를 모아 프레지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물론 여기 앞서 글을 좀 적었지만은 사진만 보고 말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글이 옆에 있지만은 사진만 보고 저는 말을 할 것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내원을 하면은 좀 상담을 먼저 받게 되겠죠. 나이 물어볼 것이고 악분 크기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유니 체어에 앉아가지고 연구 모형을 우선 뜨기 위해서 초기 인상을 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 있어 기성 트레이를 사용하는데 미디엄 있고 미디엄 사이즈 있을 것이고 스몰 사이즈 있을 것이고 라지 사이즈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세 개 중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선택을 하여서 초기 인상을 뜨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인상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예비 인상 재료로는 알지네이트와 임프레션 컴파운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인상을 뜨면은 석고를 주입해서 연구 모형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입하는 데 있어서 주입법으로는 석고를 주입하는데 직립법과 영립법이 있습니다. 직립법은 말 그대로 무대포로 넣는 것이고 영립법도 무대포로 넣지만은 다시 세워가지고 기저면이 깔끔히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좀 손 작업을 좀 해주는 영립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뺍니다. 그럼 그게 연구 모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진과 같이 연구 모형에 릴리프를 좀 해주게 되는데 그 릴리프 하면은 공간 형성을 저희는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공간 형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조직의 압박으로 인해 그러니까 보철물이 껴져서 조직의 압박으로 인해 아플 수가 있지만은 해줌으로써 공간이 약간 생겨서 덜 압박을 가게 한다. 이래서 이제 릴리프를 형성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틀을 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 틀을 제작할 때는 맨 처음에 지침선을 먼저 형성을 합니다. 보더 쪽 부분에 3단계를 해가지고 보더 쪽 1단계 그 1mm 위에서 2단계 또 1mm 위에서 3단계에서 지침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침선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면은 베이스 플레이트로 연화시켜서 지침선 3단계에다가 압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침선에 맞게 메스라든지 조각도로 선을 잘라가지고 모양을 낸 다음에 사진과 같이 정사각형의 조직정지부를 형성해줍니다. 이곳의 위치는 구치부과 견치부 쪽인데 이것을 해주게 되는 이유는 이 위에 레진을 넣게 되는데 공간이 음영이 생김으로써 레진을 전입함으로써 양형이 생김으로써 위치 변형이 없게 되고 구강 내 트레이가 전입이 되면서 위치 변형이 없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조직정지부를 형성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이제 셀프 큐링 레진 한다든지 열중합 레진 이용한다 해서 2단계 지침선형에서 압접을 한 다음에 또 잘라주게 되고 그 다음에 손잡이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삼각 같은 경우는 45도 각도로 하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손잡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손잡이를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술자가 환자의 구강에 빼기가 좀 쉽겠죠. 네.
예, 여기서 좀 더, 알아보자면은, 개인 트레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개인 트레이를 굳이 해야 된다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은, 릴레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아만 잘 떠지면은 그 치아 위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총엣지 같은 경우에는 음, 유지와 안정을 점막에서 봤습니다. 보더 부분에서 그걸 봤는데, 보더 부분이 그래서 잘 나와야 되고, 근데 구성 트레이로 보더 부분을 잘 나올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악공에 맞는 트레이를 제작하여서 보더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 이렇게 개인 트레이 같은 작업을 좀 번거롭지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트레이 만들었으면 치과로 보내가지고 개인 트레이를 넣고 인상제를 넣은 다음에 시적을 하여서 나온 것이 사진에 있는 저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기공소로 보내면은 이제 몰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싱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인상체 보더 부분에 유틸리티 왁스로 연화시켜서 딱 한 다음에 박싱 왁스로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의 효과는 지점이 깔끔히 나올 수 있고 속과 흘러내리지 않으며 매우 중요한 변연을 잘 재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모형이 사진과 같은 작업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덱스를 형성해주게 됩니다. 이것의 이유는 좀 있으면 좀 넘어가서 큐링을 하고 난 다음에 교합 고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택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운팅을 다시 할 것이고요. 리마운팅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빨리 리마운팅 할 수 있게 위치를 딱 먼저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리마운팅을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리마운팅을 해주기 위해서 인덱스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형성하기 전에 또 릴리프를 해주게 되는데, 그곳의 위치는 사진에는 없지만, 상하 같은 경우에는 절치유두가 조직의 압박을 직접으로 다 만들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의 융기도 받을 만들 것입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는, 20이나 하악 융기 약설 고군서 치유 제정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분리제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셀프큐링 레진 또는 열중합 레진을 바르게 됩니다. 레진을 압접을 하게 됩니다. 상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후연패스 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합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합제의 목적은 상악 악관관계 기록인데 인공치 배열할 때 인공치 배열을 위해서 교합제가 형성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베이스 플레이트를 연화시켜서 말굽 형태로 해준 다음에 기초상 위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기저부 쪽 수nhập 촉직을 부드럽게 이행되도록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합제가 형성이 되고 상악과 맞물려 보면서 이제 교합 평면을 또 한 번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후연 패드를 잠깐 넘어가 보자면은 상악에만 해주게 되는데 국의 융기 쪽과 국의 융기와 국의 융기와 뒤쪽 부분 국의 공을 연결하면은 이런 곡선 같은 선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일부러 거기에 맞게 이렇게 왁스를 형성해주면 그것이 후연 패스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그것을 딱 막아줌으로써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그 안에 음압이 생겨서 유지와 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력기에 떨어지는 일을 적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게 가서 교합제를 한번 시적해 줍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가 정중선, 국악선, 상하순선, 교합평면을 이렇게 사진과 같이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안궁으로 환자와 한번 안궁으로 해부학적 상악의 위치를 공간적 위치로 기록을 체득하여 교합기에 옮겨주는 장치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의 방법은 오비탈 포인터, 오비탈 인디케이터,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불리는 것을 안화 하연에 놓고 컨다일라 로드를 2주 상연히 하면은 세 점이 생기는데 그걸 이은 선이 교합평면과 평행이 되면서 그 선을 기준으로 인공치를 배열하면은 인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서는 아닌 배경이지만은 치과 의사가 메스 같은 걸로 상하게는 V자, 하하게는 평평하게 해서 음형을 형성해주고 하하게다가만 바이트 왁스를 넣어서 다시 환자에게 물린 다음에 폐구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 흔적이 생깁니다. 사진과 같이. 그럼 그 흔적이 중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공수로 가지고 와서 교합기와 안궁을 트랜스퍼 합니다. 여기서 방법은 하악 플레이트 쪽에다 테스트 서포트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상악 석고 모형이 무겁기 때문에 캐스트 서포트가 없으면은 좀 움직이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형 지지대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하악과 중심이 기록으로 좀 맞물려서 교합형이 됐다 싶으면은 부목을 형성해주면서 이제 하악 마운팅도 하게 돼서 마운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치 대여를 하게 됩니다. 상악법과 하악법이 있는데 저희 실습시간에 상악법으로 했습니다. 실습시간에 했던 그것을 사진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치은 형성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의 목적은 자정작용을 돕고 발음을 장애가 없게 하며 이물감을 낮추게 하고 치아가 음식물이 치은에 끼므로써 악취와 변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시적을 한번 해줍니다. 환자에게. 그 다음에 세컨다리 판트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처음에 함을 먼저 준비하고 바세린을 바릅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모형을 침수시켜줍니다. 이 침수시켜주는 이유는 메몰제인 플라스타가 일정한 혼수비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건조된 모형과 만나게 되면서 건조된 모형이 메몰제인 플라스타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팽창률이 서로 다르게 되면서 미세한 틈이 생기고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단계 메모를 그리고 해주게 됩니다. 플라스타를 부어주고 모형을 눌러가지고 위치를 딱 시켜준 다음에 손으로 과잉된 거를 싹 닦아줍니다. 언더컷이 없게 해주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언더컷이 있다 가정을 한다면은 한 볼이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 메모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분리제를 먼저 바르고요. 함을 또 올려준 다음에 2차 매물제인 플라스타를 부어주고 교합면과 절단면이 보이게 손으로 싹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분리제 여기서 안 바릅니다. 3차 매물 때는 정석고를 바르게 됩니다. 부어주게 됩니다. 이유는
클램프로 조여줌으로써 인공치 위치 변화 방지와 압력으로 인한 파절 방지입니다. 그리고 클램프에 조여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클램프를 조여주게 되는 이유는 병합 팽창으로 인해서 함이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분리되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클램프를 조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경화를 시킬 때까지 기다립니다.